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 우리는 외부 은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와 후퇴 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외부 은하라는 것은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우리가 관측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지구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을 우리는 외부 은하라고 부르죠. 그 외부 은하는 지구에서 가까운 은하들도 있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가까운 은하와 먼 은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외부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전부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전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지구에서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은하를 비교해 봤을 때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운 은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멀어진다는 얘기는 지구로부터 후퇴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후퇴라고 하고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은하는 지구에서 빨리 멀어지므로 후퇴 속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 시간에 수업을 할 때,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물체에서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도 지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요. 가까운 은하도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멀리 있는 은하도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므로 적색 편의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구에서부터 가까운 은하, 먼 은하가 있을 때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지구로부터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후퇴 속도가 큰 것이고 후퇴 속도가 큰 은하들이 적색 편의량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래 파장각과 멀리 있는 은하, 아주 먼 은하, 즉 비교적 가까운 은하와 멀리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의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적색 편의를 보면 원래의 파장각, 즉 정지하고 있는 상태의 이 검은색 선들은 뭐냐면 이런 검은색 선들은 흡수선 스펙트럼이죠. 이 흡수선 스펙트럼들을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우리는 이 600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이 600이었다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은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이동하게 되죠. 파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 값을 63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600에서 630으로 지금 플러스 30만큼 적색 편의를 한 거죠.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식으로부터 이 먼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후퇴 속도를 구하는 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 이때 이 C는 뭐냐? 이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 숫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값은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식은 외워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람다는 뭐냐면 원래의 파장값입니다. 요 델타 람다는 변화한 파장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에서 630으로 변했다면 이때 변화한 파장값은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넣어서 후퇴 속도를 구해보면 후퇴 속도는 구해보겠습니다. 후퇴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600분의 30 하면 값이 나오겠죠? 미터 퍼 세크가 이 은하의 후퇴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색 편의량을 측정하여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해 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다른 여러 가지 5개의 은하를 예로 이 은하들의 스펙트럼 관측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노란색 화살표는 칼슘의 흡수선 값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면 거리가 지구에서 점차 멀어질수록 이 노란색 칼슘 흡수선이 점점 더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파장이 길어진다, 적색 편이한다는 것이고, 이 적색 편이량이 지금 초록색 화살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색 편이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구에서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측 자료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고 적색 편이량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계속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허블이라는 과학자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가지고 이러한 허블 법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것을 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로축을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하고 세로축을 후퇴 속도라고 놓고 보면 거리가 증가할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정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때의 기울기 값은 거리분의 속도이므로 거리분의 속도일 것이고 이 기울기 값을 R분의 V라는 이 기울기를 허블이라는 사람이 H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H가 허블 상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V를 구할 수가 있죠. 은하의 후퇴 속도, 우리가 지금 여기 한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R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을 허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허블 법칙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허블 법칙을 의미하는 바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다.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우주가 팽창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다 나오나요? 네, 이쪽에 이만큼 정도가 잘려서 안 나오는데 다시 그리죠? 이쪽에다가 팽창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가까운 은하 멀어 있는 은하들을 한번 그려보면 우주의 은하가 이렇게 5, 6, 7, 8, 9개의 은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9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지금 보았을 때 이 은하들 하나하나 사이의 거리, 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누구와 누구의 거리를 보아도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전부 멀어지고 있죠. 가까워지거나 또는 멀어지지 않는 은하는 없습니다. 은하들 서로의 거리는 전부 멀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게 기준이 돼도 이 9개 중에 어느 걸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 은하들이 전부 멀어지는데요. 예로부터 은하들은 전부 멀어지는데요. 이때 하나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요만큼 멀어진 것보다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멀어진 거리가 더 멀다는 거죠. 더 많은 거리를 멀어졌다는 거죠. 즉, 요 우주가 요만큼까지 팽창하는데 같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즉, 우주가 팽창하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은하,
먼 은하는 가까이 있는 애들보다 더 멀어졌고 더 많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더 빠르게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일치하죠. 즉 현재 우리가 관측되어지는 것은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어지는 것이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게끔 관측이 된다면 우주는 결국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작았을 것이다. 자, 우주가 현재 요만하다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미래는 더 커지겠지만 과거에는 점점점 작아지다가 더 아주 옛날 과거에는 결국 한 점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이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될 것입니다. 자, 우주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업한 건 지우겠습니다. 자, 우주 탄생 한 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주가 점점점 커져서 현재 현재까지 이렇게 커졌다면 여기까지가 탄생부터 현재까지가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주의 크기라면 가장 바깥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은하의 가장 우주 끝에 있는 우주 은하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관측되고 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은하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속으로 팽창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의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면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으로부터 HR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허블 상수를 알고 있고 그것도 구했고 거리를 모르는 거죠. 이 우주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관측하는 우주의 크기는 이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크기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식으로부터 R을 구하면 R은 H분의 빛의 속도가 우주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주의 크기 이게 바로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배웠었죠? 중학교 때 속도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속식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속도를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을 때 이 속도를 이 거리 r과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우주의 한 점에서 탄생해서 현재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이 은하는 t라는 우주의 시간 동안 r만큼의 거리를 날아온 것이 되겠죠. 즉 이거로부터 속도를 구하면 어디다 쓸까요? 이 속도는 우리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분의 거리가 결국 V는 허블의 법칙으로부터 HR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주의 나이 t는 결국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결국 h분의 1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현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면 한 138년, 8억 년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138억 년 정도.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 된 거 보면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한참 뒤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있는데요.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면서 물질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물질이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부피분의 팽창이 아니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지금 부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질들의 많아짐으로 이 물질들의 질량도 증가하고 있다면 결국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고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역시 얘도 출발하는데 우주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우주의 공간의 크기는 커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어떤 질량은 같다는 겁니다. 물질이 이렇게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부피가 증가함으로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감소한다. 여긴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주의 팽창, 그다음에 은하의 후퇴 속도,
그 다음에 두 개의 우주론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